오늘은 일관성 있는 드라이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버를 좀 일관성 있게 플레이를 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상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좌우의 넓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비슷한 모션을 계속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도 저희의 몸의 중심도 있고 그리고 클럽을 지나다니는 거는 결국 이 손의 위치에서 이 넓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몸의 중심과 이 손의 넓이 그리고 그렇게 회전을 했을 때 결국 골프 스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드라이버나 이제 힘을 조금 세게 치려고 하시다 보면 결국 이 반동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스윙을 하다 보면 내가 좌우의 반동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상하의 반동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많은 실수들을 하시는 게 결국 이 손을 자꾸 너무 급격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골프 스윙을 할 때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이 숙여진 상태에서 회전만 해도 클럽은 잘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명치에 붙여놓고 회전만 해도 채는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클럽을 쉽게 이렇게 올려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이 골프 클럽도 차곡차곡 이 높이가 서서히 내 궤적을 타면서 이렇게 올라와 주셔야 되는데 너무 급격한 움직임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클럽도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손 또한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넓게 가도 안 되는 그 움직임을 얼마만큼 잘 제어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드라이버의 일관성이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클럽을 좀 놓으시고 결국 저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팔이 좀 쫙 펴져 있잖아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한번 회전을 해보시면 내 이 몸과 이 팔의 이 관계, 이 크기,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백스윙 때는 잘 하시거든요. 쫙 뻗어서. 근데 다운스윙 내려오실 때도 보면 이게 쉽게 풀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볼을 내가 타격을 잘 하기 위해서 자꾸 모든 것들이 다 공에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을 뻗으신 상태에서 내가 백스윙을 갔다가 계속 이렇게 밀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회전을 해야 이 손의 높이도 저희가 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클럽을 명치에 꽂았던 것처럼 손도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넓이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클럽이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제자리로 차지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손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헤드 끝이 올라와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팔을 계속 밀고 스윙을 해보시면 굉장히 뭔가 일체감 있다라는 느낌이 나실 거고 생각보다 굉장히 이 좀 빡빡한 느낌이 나실 수 있어요. 너무 헐거운 느낌보다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헐겁게 좀 스윙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결국 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공을 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손을 밀어서 스윙을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제가 쳐볼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 백스윙에서 이게 쉽게 이렇게 헐거워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고 두 손을 좀 밀어서 밀어서 이렇게 스윙을 조금 해주시면 결국 이 높이와 아크가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궤적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립을 잡았을 때는 좀 어떤 포인트로 밀어주시면 좋냐면 손목에 이제 좀 시작되는 이게 손을 꺾었을 때 여기 뼈가 두 개 만져지실 거예요. 뼈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 뼈를 조금 더 바깥으로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 힌지는 잘 유지가 되면서 바깥으로 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손을 잡았을 때 여기 포인트로 조금 바깥으로 밀게 되면 이 아까 저희가 팔을 뻗었을 때 움직이는 느낌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백스윙 때만 뻗지 말고 다운스윙 전환될 때 얘가 뻗고 있고 몸이 회전할 수 있냐 아니면 뻗었다가 다시 칠 때는 이렇게 좁혀지시냐에 따라서 저는 궤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저는 이제 레슨을 하거나 할 때 선수들의 레슨을 하거나 할 때도 백스윙에서 이 전환할 때 이 넓이는 절대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 여기서 많이 틀어지게 되면 결국 그만큼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아크를 밀고 있지만
다운스윙 내려올 때까지 특히 이 오른쪽 무릎까지도 계속 이 넓이를 잘 유지를 해주셔야 좋은 스윙을 그리고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에 내려오는 이 순서 그리고 템포죠. 저 같은 경우는 골프 스윙에서 꼭 이거 하나만 좀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템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스윙을 궤도가 어떤 분들은 좀 아웃인으로 많이 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인아웃으로 쳐서 좀 드로우 구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 구질이라는 거는 내가 일관성 있게만 칠 수 있으면 골프는 항상 예측을 하고 내가 그 휘는 양을 조절을 해 나가면서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냐 아니면 예측 가능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플레이어의 불안감도 달라지고 그리고 얼만큼 일관성 있게 내가 스코어를 낼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템포가 좋으신 분들은 내가 약간 아웃인으로 계속 스윙이 된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면 일정하게 10m씩 오른쪽으로 휘면 10m 왼쪽 보고 치면 내가 스코어 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실제로 투어 선수들도 아침에 몸을 풀면서 내가 오늘 좀 구질이 어떤가 많은 체크를 하는데 그때 내가 생각하는 구질과 다르게 나오면 그날은 그 구질로 사실 플레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억지로 똑바로 보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약간의 스윙의 궤도나 이런 것들이 좀 틀어질 수 있지만 결국 템포만 맞으면 그 틀어짐도 일관성 있게 가기 때문에 내가 예측 가능한 골프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제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항상 좀 하체부터 잘 리드가 되셔야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하체를 리드하다 보니까 팔만 너무 이렇게 많이 벌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너무 헐렁헐렁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팔과 다리는 하나로 같이 가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 팔이라는 걸 제가 팔꿈치를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 팔꿈치와 내 발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백스윙이 올라가서 살짝 힐업을 하고 떨어지면서 이 움직임이 몸과 함께 팔꿈치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근데 뭐가 약간 따로 움직여야 되냐면 이 손목 끝만 약간 따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스윙을 할 때 팔꿈치는 항상 몸과 함께 움직이지만 이 손목만 살짝 플렉서블한 느낌이 나면서 조금 망치질을 할 때 저희가 전체로 하지 않잖아요. 가볍게 손목만 툭툭 치듯이 항상 팔꿈치와 발은 같이 움직이지만 헤드 끝만 살짝 따로 움직인다 생각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항상 그래도 발이 먼저 움직임에 따라서 팔꿈치가 움직이는 거지 발보다 팔꿈치가 이제 먼저 움직여 버리시면 완전히 밸런스가 깨져 버리는 거죠. 샷. 근데 보통 이제 백스윙 갔다가 하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상체가 오라고 하는 레슨이 많았거든요. 상하체 분리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심하면 안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하체를 너무 잘 쓰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하체만 쓰시고 팔이 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관절이 너무 부드러우신 분들, 몸이 너무 유연하신 분들이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신호는 발로 먼저 움직이지만 결국 이 팔은 몸과 함께 몸 앞에서 맞아야 돼요. 결국 클럽은.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빠져서 팔이 따라오지 않아서 실수가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또 일관성 있는 골프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팔은 내 팔꿈치와 발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지만 요 손목의 끝이 살짝 따로 움직여서 찰랑찰랑 있는 느낌이 조금 나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가 너무 이렇게 헐겁게 움직이시면 클럽의 이 무브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똑바로 보내는 공, 일관성 있는 공을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 제가 이제 손목이 좀 부드러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팔꿈치는 좀 뭔가 함께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스윙 플레인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드라이버는 일관성 있게 치려면 절대 가파르게 내려 찍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그 템포랑도 연관이 있지만 올라가서 내려올 때 미세하게 하체가 먼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팔꿈치는 몸과 거의 함께 움직이지만 여기 오른손의 끝에 그러면 저희가 헤드 무게를 많이 느끼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백스윙에서 헤드 무게를 느끼면 한 템포 약간 여기 포인트가 조금 늦게 따라온다는 느낌이 약간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를 이제 세게 쳐야 되니까 얘가 자꾸 먼저 움직이는 거죠. 첫 움직임에서.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그대로 여기 그 검지의 첫 번째 바디에 항상 백스윙이 올라가면 헤드는 올라가고 있고 내 몸은 미세하게 반대로 움직일 때 여기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게 되면 제가 힘을 완전 빼버리면 채는 뒤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뒤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플레인이 자동적으로 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팔꿈치를 인으로 보내시거나 근데 몸의 회전은 결국 이 팔꿈치는 내가 임팩트 모션 때 내 배꼽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배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헤드를 이제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 인으로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여기로 와버리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팔꿈치가 들어오지 못해서 이렇게 맞아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팔꿈치는 내 하체에 돌아가는 양과 비슷하게 돌지만 여기 끝에 헤드 무게를 느껴주셔야 클럽이 지금 뒤쪽으로 인으로 쉽게 떨어져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일관성 있게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에서 팔꿈치는 몸과 함께 그리고 헤드 무게 느껴지면서 약간 뒤쪽으로 끌려온다는 느낌이 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윙의 순서가 하체와 몸이 먼저 움직여지고 클럽은 뒤따라와서 풀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샷.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아크를 유지를 하면서 팔꿈치는 몸과 함께 움직인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검지에 헤드 무게를 좀 느껴주시면 와우, 샷. 확실히 좀 스윙이 견고한 느낌이 드네요. 네, 견고하고 또 부드럽고 네. 약간 클럽 헤드를 가지고 노는 느낌? 네, 쫀쫀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몸의 중심의 회전은 빨라지지만 이 클럽이 길어지면 질수록 좀 이렇게 플렉서블한 느낌들이 굉장히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긴 클럽일수록 오히려 너무 늘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텐션 있게 간결하게 보이지만 끝에 요 손의 끝에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일관성 있다라는 거는 쓸데없는 동작들을 많이 좀 줄여 나가면 갈수록 더 일관성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보태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기서 헤드 무게를 약간 느끼면서 내려오면 보통 많은 분들이 임팩트만 하고 그냥 임팩트만 하고 말아버리세요. 쉽게. 근데 임팩트까지가 아니라 저희가 클럽은 항상 임팩트 때 손보다 약간 헤드는 약간 뒤따라와서 임팩트가 맞게 되죠. 많은 분들이 캐스팅을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왼팔과 거의 일직선인데 이때 보면 내 왼팔의 라인과 이 헤드는 미세하게 약간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만큼 더 다음 순간까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항상 볼에 10cm 앞에까지 내가 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써줘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임팩트 때 하면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 손의 헤드가 뒤에 있는 만큼 그 앞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클럽이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에 맞고 10cm 앞까지 힘을 유지해준다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임팩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아크 유지하면서 헤드 무게가 손끝에 살짝 걸려서 내려와서 여기서 임팩트하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맞고 10cm 앞까지 그 다음에 힘을 빼주셔야 내가 공을 정확하게 밀 수가 있어요. 샷. 거리가 계속 느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 결국 일관성이라고 하면 결국 스윙의 이 아크, 손의 높이 그리고 결국 템포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공의 한 순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그것들이 잘 지켜졌을 때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힘을 더 주거나 힘을 좀 더 뺐을 때도 훨씬 더 좋은 공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과 팔이 거의 이제 비슷한 궤도로 움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 레깅 동작은 네. 좀 드라이버에서는 좀 불필요하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 레깅 동작이라는 거는 사실 이 손목의 끝에서 이렇게 생기니까 결국 클럽이 많이 따라올수록 레깅이 많이 생기는데 네. 많은 분들이 팔꿈치에서 이렇게 레깅을 건다는 느낌보단 팔꿈치는 이렇게 막혀 있고 손목에 레깅이 생겨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전체를 레깅을 맞아요. 생각을 하시면 얘가 숨어버리죠, 뒤로. 그러면 오른쪽 에 힘이 올라가면서 이런 동작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팔꿈치가 몸 안에 있는 상태에서 레깅이 생겨야 지금 배꼽까지 쭉 빠져나가죠. 네.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전체를 걸어버리면 이렇게 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팔꿈치는 몸 안에 있고 몸의 회전과 같지만 약간의 레깅이 생겨서 손목에 레깅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일체감 있는 스윙이 이제 네. 클럽이 긴 드라이버 말고 좀 아이언이나 어프로치도 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짧아지면 질수록 네. 레깅이 많이 없으셔도 돼요. 아, 네, 왜냐하면 클럽이 짧아지면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짧게 잡으면 그냥 손과 일체감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레깅 동작을 하려고 하셔도 많이 생기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클럽이 길어지면 내가 똑같이 움직이더라도 위에서 출렁이는 힘이 훨씬 세져요. 그래서 그 레깅 동작을 사용해서 더 강하게 볼을 때릴 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